나는 이제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된 개발자다. 1년 정도가 되니 이제서야 비로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첫 회사 SI 가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몸소 깨닫게 되었다. 거기에는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마지막 이유가 제일 최악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보길 추천드린다. 우선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내가 다니는 회사는 솔루션도 있는 SI 개발 회사이다. 이런 회사의 특성으로 인해 나는 SI 파견 가서 SI 개발도 해보고 회사 서비스 개발도 조금 참여를 해봤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SI 개발과 서비스 개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마 내가 SI 개발만 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제품 개발에 참여해보기 전에 SI 개발을 먼저 했을 때 개발이 다 이런 건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첫 번째 이유, SI 신입 방치. 전에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는 1년 중 거의 반 정도를 방치를 당했다. 다 합치면 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일이 없는 건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다. 그때 한창 답답해서 인터넷에 쳐봤다. SI 신입만 쳐도 SI 신입 방치가 자동 검색으로 뜬다. 나는 입사하자마자 방치를 당했는데 겪어보니 국비지원 개발자라면 이런 일에 더욱 취약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열정 상실. 보통 국비지원 학원에서 개발 빡세게 배우고 바로 취업을 한다. 그때 상태는 의욕 뿜뿜하고 뭐든지 배우고 싶고 뭐든지 잘하고 싶은 욕심이 뿜뿜할 때이다. 그런데 방치를 당하면 의욕은 넘치는데 분출할 곳은 없고 답답해진다. 사수? 그딴 거 없다. 회사에 가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는 사람 없고 말 그대로 정말 방치를 당한다. 그렇게 방치를 당하다 보면 회사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된다. 2번째 이유, 기억 상실. 안 그래도 배운 것도 없는데 안 쓰다 보면 다 까먹는다. 그래서 학원 수료하고 바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방치를 당하니까 그러지도 못했지. 누구는 그럼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나도 처음 몇 달간은 혼자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회사에서 공부하면 집중 잘 되는 줄 아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회사에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현타 오지게 온다. 그래서 나는 SI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번째, 이상한 방법 배움. 국비지원 개발자면 딱 회사에 들어갔을 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갔어도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 그런 분별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SI 프로젝트에 가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채 상사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대로 다 흡수하게 된다. 어떻게 하냐고? 바로 내가 그랬다. 이 프로젝트 후에 우리 회사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이 일하던 상사분에게 엄청나게 까였다. 난 SI 프로젝트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코드 방식들이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처음부터 이상하게 배우면은 나중에 더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코드만 치는 코더가 됨.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다.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본 SI 필드들이 일하는 체계는 모두 비효율적이었다. 모두가 다 그런진 모르겠지만 내가 가본 SI 프로젝트 모두 상황이 똑같다는 것은 대다수의 SI 프로젝트가 비슷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상황은 이랬다.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획이 아직 안 나와서 개발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가본 프로젝트 다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수주를 준 회사가 의사결정을 빨리 안 해줘서 기획이 빨리 나올 수가 없었다. 도대체 자기들이 만들어달라 해놓고 왜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일까? 왜 뭘 만들라고 빨리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빨리 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개발 일정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개발자들은 이미 투입이 된 상황이지만 기획이 나오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있다. 아니면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게 더 최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정이 밀려도 개발 일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도 넉넉한 개발 일정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밀리면은 더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 결국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짜면 더 좋게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코드일까? 하는 고민을 할 시간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돌아가게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사실 그게 더 쉬운 일이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하다.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면 결국 개발자가 아니라 코드 치는 코더가 되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땐 나도 내가 코더가 되고 있는지 몰랐다. 서비스 개발을 접하기 전까지. 이 프로젝트 후에 서비스 개발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 그건 서비스 개발이다 보니 아무래도 최대한 좋게 코드를 짜야 했다. 그런데 이미 SI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나는 이 고민하는 과정 모든 게 귀찮게 느껴졌다. 그리고 SI에서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는 분위기이다. 때문에 일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그게 프로젝트에 좋고 맞는 일일지라도 싫어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개발 일정은 제한적인데 일이 더 생기면은 당연히 맨날 야근해야 된다는 뜻일 거고 이미 맨날 야근하고 있는데 당연히 싫지 않겠는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도 나한테 뭔가 일을 주면 싫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몇 달 전. 그러니까 입사 초 때는 이러지 않았다. 분명 나는 열정이 넘쳤고 잡일이라도 주면 그게 그냥 변수명을 바꾸는 노가다 같은 일이라도 좋아서 했다. 그리고 주변에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들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일을 주면 싫어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SI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 이로써 내가 생각하는 SI에 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가 끝났다. 사실 나도 국비지원 학원 다닐 때만 해도 SI 가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딱히 와닿지는 않았다. 왜냐면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도 아니고 일단 회사에 가서 경력을 쌓고 이직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SI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근데 경력은 개뿔 방치나 당하고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 학원에 가려는 사람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회사로 SI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 일단 월급이 작은 회사더라도 서비스 회사에 들어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면 SI와 서비스 개발은 정말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깨달음을 계기로 왜 서비스 회사에서 SI 출신을 꺼린다고 막 하는지 그 이유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 회사를 첫 회사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 생각엔 만약 SI 회사를 첫 회사로 가더라도 SI를 다니면서 계속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계속 상기를 시켜주고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찐 개발자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니 나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유명한 김영한 님도 사실 SI 출신이셨다. 그러니 지금 SI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희망을 잃지는 말고
SI 방식에 최대한 물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모두 화이팅 합시다. 끝.